지도자가 잘못된 국가 안보관을 갖고 있으면 국민이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안보가 흔들립니다. 뿌리째. 반대이신 분이 계시죠? 투철한 국가 안보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그 취임식, 2013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취임식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들려드릴 부분이 그 국가안보관이 뚜렷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연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국민 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영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입니다.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국민이 동반의 길을 함께 걷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초반 부분에 북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셨습니다. 그런 국가안보관,
가지고서 통진당을 해체하셨죠. 여러분들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회고록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 그 통진당 해산 부분을 국민들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체성이 있어서 아무나 못할 일이었는데 그 일을 그 임기 중에 하셨던 대통령님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취임식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 어떠한 국가 안보를 흔드는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진당 해산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또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4개 관련 보고를 한 뒤인 2013년 8월 28일 통진당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진당에 대한 수사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어 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고 국정원 요원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실시했다. 이후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주기적으로 수사 상황을 내게 보고했다.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국정원이 확보한 경기 동부연합의 내부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하는 행동 강령을 채택했다. 결정적 시기가 오면 주요 기관시설을 파괴한 뒤 무장 봉기를 획책한다는 전략은 북한의 대남 전략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국의 진보 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겠다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권력체제의 외부에서 추진했다면 이제는 활동의 중심을 국회로 옮긴다는 얘기였다. 이 부분은 많이 걱정하신 거예요. 이석기 같은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아로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아로 조직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반대 지지자인가 보네.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로 확보를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지금 2024년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산된 통진당의 잔재 세력들이 지금도 국회에 침투되고 있죠. 지금 총선도 마지막이에요. 비례대표제의 허술함입니다. 간첩들이 그때 이석기도 비례의원으로 해서 들어온 건데 지금 또 비례의원 그 목록에 왜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즉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그런 계획에 맞춰 이들이 통합진보당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고 대선까지 출마한 것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 대선까지 출마한 것이니 저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월맹의 간첩이 월남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게 밝혀졌었죠. 1948년 재헌의 일에 국회에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애국가를 안 불러도 그만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알 수 없다는 정치 세력 지금도 있죠. 지금 현장 대한민국의 정치에 지금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국회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만큼 이 나라가 느슨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이들은 언제나 현혹되기 쉬운 그럴듯한 단어들로 자신을 포장한다. 예를 들어
아로 강령에서 내세우는 그들이 항상 뭐라고 말하죠? 미화시켜서 자주, 민주, 통일 이 세 단어를 언급하면서 자주라 말하며 미군 철수, 자주 국방 말하면서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민주는 남한 정권 타도, 통일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 매우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들 세력을 관철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설정한 대남투쟁 3대 과제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교육하지도 않고 확실히 구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 빈틈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남기셨어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 빈틈을 계속 주고 있으니 종북 세력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쵸? 지금 정말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선거에 관련돼서도 선관위 종북 세력들에게 장악돼서 지금 5년 내내 부정선거 때문에 투쟁하시는 분들도 선거 시스템은 분명히 대만처럼 바꿔야 됩니다. 수개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자개표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일반 국가에서도 수개표로 하는 나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정선거를 매우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자개표 시스템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있어서도 언론, 법조계, 그리고 이제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저 입법부, 모든 세 개의 기관이 다 통틀어서 곳곳에 있던 종북 세력들, 그리고 자생 빨갱이,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배신한 자들, 저 중공까지 개입한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문제점을 알아야,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잘못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탄핵 정변 특검하라는 뭡니까? 나쁜 놈 찾아내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있어서 법을 위반한 자들을 찾아야 된다. 탄핵 정변 특검하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 판사들은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자들은 평생 부끄러울 겁니다. 평생. 후배 법조인들 앞에 면상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지금이라도 정말 일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이 그 투표한 결과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조사해야 한다. 그때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시키는 그런 판결 8대 0이었죠.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한 건 아닌지, 어떤 세력의 회유와 협박 또는 돈에 의해서 그 후에 어떤 좋은 조건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그런 양심 없는 판결을 내렸던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에 참가했던 그 판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8년이 지났지만 뭐 한동훈이 이게 오래된 일이라고 했죠. 또 오래된 일입니까? 네? 8년 전의 일이라서 오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왜 더 오래된 그 5.18에 대해서는 그렇게 5.18 위원장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렇게 설쳐되고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죠? 네. 아니 8년 전 일도 오래됐다라고 하면서 왜 그 더더더더 오래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서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이렇게 설쳐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세세하게 다룰게요. 이 5월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 헛소리 짓거리는 자들 용납하지 마십시오. 정통 자유우파 여러분들께서는 지켜야 할 소신이 있는 겁니다. 5월의 정신은 절대로 헌법 전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엇과 같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시켰던 촛불 세력들을 촛불 혁명이라고 박아놓는 거랑 똑같아요. 아직 완전히 100%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5.18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 없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어요. 그거 밝혀지려면 아무래도 통일 이후에 북한에 있는 문서가 다 밝혀져야 밝혀질 거라고. 정치에 관심 없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직진 맞아요? 한 말이요. 한 말이요. 할 소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의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 혼내셔야죠. 그래야 정신 바짝 들고 그런 소리를 입 밖에도 못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위협 속에서도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했겠습니까? 통진당 해체할 때, 해산할 때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하셨던 대통령님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아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최순실에 의해서 조정당하셨다, 꼭두가시처럼 뇌물을 받았다,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에 욕심이 국정에 있어서 뇌물을 줬다? 돈에 욕심이 너무나 많으셨다? 절대 아니죠. 네. 최순실이 꼭두각시 노름을 했던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보아도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진당 해산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목숨 걸고 이 나라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통진당 해산 같은 일 못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했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그 무너뜨린 세력이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렸었구나. 속았구나.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를 이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구호에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이 구호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 앞에 정말 떳떳한 구호이고 이 구호로 목숨을 잃은 국민이 있으십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기각을 외치시던 분들께서 5분께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떠돌았던 카더라가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기사들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옳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되려고 국정운영 잘하던 대통령에게 누명 씌워서 탄핵시키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문재앙이야, 문재앙. 여러분들께서 똑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셔야 될 의무가 어른에게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 못하는 수준의 어른이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 험난한 인생길 헤쳐나갑니까? 그거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뇌물 영원이셨고 국정운영, 국정농단이 아니라 다른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더 잘하셨습니다. 재정 건전성 최고셨고 국민 행복지수 최고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여기서 5년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저희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탄핵 무효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똑바로 잘 지키기 위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탄핵 무효 구호를 들으시면 박수를 치십시오. 네, 말하기가 부끄러우시면 박수라도 치세요. 네. 광화문 광장의 이 탄핵 무효 구호는 오히려 진짜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도 올라가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구호입니다.